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저는 삼국지를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웬만한 삼국지는 섭렵했을 정도로 삼국지를 나름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저처럼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리고 삼국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민석의 삼국지의 저자 설민석 선생님을 모시고 네이버 생중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생중계 앱인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인공인 설민석 선생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워낙에 저는 선생님 강연을 TV 프로그램이나 클립 영상으로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예. 실제로 뵙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예, 저도 이 김소영 아나운서님 그 TV로만 뵙다가 네.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서점에도 워낙 많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저는 서점하시죠? 네, 제가 서점을 운영하는데 네. 워낙에 이제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책이 사랑받고 있어가지고 세계사 대모험도. 네. 네. 너무 많이 사랑받고 네, 계시는 감사합니다. 작가님이신데 예. 사실 제가 삼국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삼국지를 딱 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삼국지를 한 번은 읽어야겠다, 심지어는 맞아요. 버킷리스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방대한 분량과 너무, 약간 네. 그 무게감에 네. 그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셔서 엄두를 못 엄두를 내시는 못 내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인문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서 네. 쉽고 재밌게 재창조를 해봤습니다. 예. 저는 설민석 선생님 삼국지는 그럼 어떨까 생각에 사실 책을 살펴봤는데 리뷰들도 좀 살펴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정말 이틀 만에 다 읽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정말 술술 읽힌다. 네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삼국지에 이렇게 리뷰가 달리기가 어렵거든요. 이틀 만에 삼국지를 다 읽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네. 네. 한편으로는 또 삼국지를 꽤 잘 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내용이 탄탄하다. 삼국지 입문서로 충분하다. 이런 리뷰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네.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삼국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이런 리뷰들이 선생님의 집필 의도와 좀 닮아 있나요? 너무 감사하죠. 학생은 꿈을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그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24년 동안 학생들하고 같이 역사를 공부하고 나누고 했는데 이제 제일 기쁠 때가 선생님 덕에 성적 올랐어요. 그렇죠. 그때 너무 막 보람차고 감사한데 지금 이런 리뷰들을 보면서 제가 유비, 조조, 선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선생님 덕에 이틀 만에 읽었고 이들을 통해서 인생 교훈을 얻었어요. 이런 리뷰들을 보면 100점 맞아서 자랑하는 학생들 보는 것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또 말씀하신 게 사실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삼국지의 대중화도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제 인문학의 이제 중심에 이제 또 역사가 있는데요. 제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굳이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세상 표현대로 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산업화 사회,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들에게 인문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는 인간과의 경쟁보다도 기계와의 경쟁의 시대잖아요. 근데 그 기계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감성, 그 인간성을 이렇게 육성시켜주는 대표적인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중화를 시켜야겠다. 제가 공부하고 느낀 것을 고민하다가 3년 전에는 이제 제가 24년간 준비했던 조선왕조실록을 출간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난 3년간 기획하고 노력을 해서 수천 년간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였던 삼국지를 대중화하기 위한 네. 쉽고 재밌는 삼국지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흔히 사람들이 삼국지 하면 다 길다, 아니면 뭐 어렵다, 사람이 뭐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지루하다, 아니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전쟁 이야기다 같은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설민석의 삼국지는 꼭 남자들이나 뭐 긴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집필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삼포자요. 삼포자? 네. 포기한 사람. 네. 삼포자. 삼국지 포기자. 네네. 왜냐하면 삼국지가 방대하잖아요. 너무 길죠. 네. 네. 인물도 많고 그렇죠. 그 인물이 그 삼국지 인물을 제가 세봤어요. 네, 몇 명이나 되죠? 포기했어요, 세다가.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 삼국지 인물을 실제로 센 네. 그 책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 네. 삼국지 사전이라는 책인데 네네네. 찾아봤더니 1,300명의 1,300명이요? 네네. 등장인물이? 등장인물이. 야, 그렇구나. 예.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네. 이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설민석이잖아요. 네. 근데 호는 태건이에요. 아, 맞아요. 네. 호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설쌤이라고 부르고 그러네요. 친구들은 설박사라고 네, 하고 네, 이것처럼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도 이름은 유비인데 유현덕이라고 맞아요, 했다가 맞아요. 황제의 숙부 그러네요. 유황숙이라고 했다가 아, 이것까지 합해지면 진짜 그렇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모르죠. 없고. 그래서 이 삼국지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이 삼국지를 좀 최대한 쉽고 재밌게 좀 풀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그 단어가 천편일률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의 삼국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중년 남성의 것이다. 뭐 이런 편견을 좀 깨고 싶어서요. 뭐 초등학생부터 한글을 깨우친 초등학생부터 또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노인 어르신까지 온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삼국지를 만들려고 네. 노력을 그러면은 했습니다. 정말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삼포자들이라면 다 읽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입문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저처럼 기존의 삼국지를 좀 읽어봤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좋은 약간 면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 설민석의 삼국지는 삼국지를 처음 입문하려는 이제 입문자들, 그러니까 삼국지로 가려는 이제 게이트 역할을 하려고 그렇죠. 만들어졌지만 방송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삼국지 언제 이렇게 네,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이제 학생 때. 학생 때. 네. 근데 그 내용이 막 다 이렇게 그 이제 한 20살 전에 막 여러 번 읽었는데 이제 10년 지나니까 대강은 알겠는데 무슨 사건이랑 정확한 인물 이름은 이제 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을 네. 딱 내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다시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지금 다시 10권 네, 못 읽으시기는 읽죠. 이제는 조금 못 읽죠. 시대가 너무 거의 매년이 아니라 매달 네, 바뀌어서 이제는 못 읽죠, 정말. 빨라지잖아요. 네. 근데 바쁘신데 10권 못 읽잖아요. 이런 분들을 딱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초보자에게는 입문서, 그리고 고수에게는 내용을 네.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방대한 양의 삼국지를 심지어는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됐었더라 궁금할 때 그 부분을 찾아보기도 사실 너무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저 같은 사람은 또 설민석의 삼국지를 참고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지인에게도 자, 이걸로 시작해봐,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저희가 올라오는 소식들을 좀 보면 네네. 지금 뭐 방송 시작 전부터 하트 수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를 좀 이렇게. 방송 시작 전부터 하트 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지금 후기들도 지금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네네. 한 독자분이 이런 후기를 전해주셨어요. 네. 군대에서 10권짜리 삼국지를 읽었는데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서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니까 참 펴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 2권짜리 설민석의 삼국지를 읽으니까 그 약간 가물가물했던 내용들이 착 정리가 되면서 심지어는 어릴 적에 읽었던 추억이 생각났다. 이런 지금 후기가 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네. 제가 저자라도 너무 행복한 후기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런 후기를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지금 심쿵. 심장이 지금 밖으로 네. 튀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삼국지를 통해서 어떤 처세만 배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청춘의 한 자락, 아, 그 시절까지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네. 완벽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또 어릴 적에 삼국지를 읽었을 때 내 생각과 어른이 돼서 읽었을 때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정말 다시 한번 어른이 돼서 읽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왜 그 어린 왕자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왕자를 어릴 때 읽을 때랑 예. 어른 돼서 읽으면 또 다르잖아요. 네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읽어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기 내일 어린 왕자를 네. 한번 좀 다시 읽어보면서 서점에 가서 네. 좋으시겠어요. 서점하셔서 이렇게 막 읽고 떼서 싶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이제 지금 질문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 네네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을 여쭤볼게요. 네네. 설민석 선생님은 한국사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네. 설민석의 삼국지가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독자분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는데 네. 어떤 계기로 삼국지를 쓰시게 된 건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삼국지를 출간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역사를 강의하게 된 계기와 같아요. 그럼 정말 예전에 계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역사를 좋아하고 학창 시절의 역사 좋아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너무 막 언제? 지루하고. 지루하셨다고요? 안 지루한가요? 국사 뭐 이런 학교 다닐 때 저는 너무 지루했어요. 네. 저희 그때 그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네, 네. 너무 죄송스럽게도 아. 구박구박 졸고. 저는 학생일 때부터 설민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득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러 오면 이 아이가 뭘 모르는지 제가 아니까. 아. 제가 몰라봤으니까. 예, 그래서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네. 역사 선생이 된 스타일인데 저도 막 그 소영님처럼 막 삼국지에 열광하고 이런 축은 아니었어요. 그런 축은 아니었고 소명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기획물이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인문학을 대중화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주전공으로 제가 출간을 했고 조금은 이제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볼 필요도 좀 있는데 동양고전, 서양고전 한 번에 읽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삼국지야말로 정말 굉장히 그 무게감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걸 내가 내 재능을 살려서 노력을 더해서 쉽고 재밌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황석영 선생님 삼국지, 이문열, 고우영 선생님 만화부터 다 다시 읽고 네. 드라마 신삼국지 95부작만 3번 보고 네. 영화 찾아보고 중국의 위안텅페이 강연집도 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모티브나 오마주도 얻고 그리고 또 이제 원전 나관중의 삼국지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적으로 제가 재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제 궁금한 게 이 삼국지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삼국지가 뭐 최고다. 저 삼국지부터 읽어야 된다. 아니면 뭐 이거 다음에 이거 읽어야 되고 막 그런 말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섭렵하시고 사실 기획을 해낸 이 2권의 책인데 그럼 이 설민석의 삼국지는 연희,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사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삼국지는 소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중국 명나라의 소설가였던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를 네. 우리가 보고 열광하고 있고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황석영, 이문열, 고우영 뭐 이 모든 책들이 다 삼국지연의를 근간으로 재해석한 책들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5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1000여 년을 더 앞서가면 그때 이제 정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때는 외우기도 쉬워요. 삼국지 3세기. 3세기. 3세기 삼국지.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200여 년 지난 시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태동해서 서로가 겨루기 시작한 그 시점에 중국에서 영웅들이 나오는데 하늘이 만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네. 사람들이 한 시대에 그냥 피렌체 이쪽에 집중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꽃피웠듯이 네, 네. 500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웅들이 영웅들. 3세기 중국에 그냥 동시대에 태어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담은 것이 음, 그 정사 삼국지, 음. 진수의 삼국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네, 네. 그런 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1000년 뒤에 소설화되고,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 여러 콘텐츠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설민석은 뭐냐? 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를 근간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실제 역사 정사 삼국지의 내용도 함께 수록을 해서 제가 역사 선생이다 보니 네, 네. 팩트와 네. 어떤 그 픽션을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넣어놨죠. 넣어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사실 삼국지가 뭐 정사와 연의로 크게 나뉘지만 뭐 요즘에는 드라마, 뭐 웹툰, 심지어 저는 요즘 웹툰도 삼국지 주제로 한 거 보거든요. 네. 뭐 영화, 뭐 전시, 사실 너무 다양한 장르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설민석의 삼국지가 이렇게 다른 삼국지 컨텐츠들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압축했다. 압축적이다. 압축적이다. 압축을 했다는 얘기는 전개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전개가 빠르다는 얘기는 줄거리가 한눈에 보인다. 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1300명이 나오는 책인데 10권이 넘고 네. 거기다 지명은 좀 헷갈린가요? 저는 지명이 너무 헷갈려요. 항상 무슨 주, 무슨 네. 뭐 형주 네. 어디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다 한자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뭐 지금 베이징, 네, 상해 맞아요. 그럼 이러면 괜찮아요. 괜찮죠. 다 네. 한자 옛날 한문이어가지고 네. 경주, 뭐 어딘지도 낙양, 모르겠고. 남군.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삼국지 읽을 때 그 형주가 자꾸 나오잖아요. 되게 네, 중요한 네, 지역 아니에요, 네. 형주가. 근데 제 그 중학교 동창 이름이 김형주였어요. 진짜로 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뭐 생각하고. 사람인지 근데 지명이지. 이게 지금 안 읽어보신 분들은 말이 돼 이럴 수 있는데 정말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 이름과 너무 많은 지명과 너무 많은 막 직책이 나오니까 네. 이게 뭐가 지명이고 뭐가 인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많은 분들이 읽으시다가 네. 자꾸 앞으로 넘어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이게 어디였지? 이러고 이게 누구 땅이었지? 누구였지? 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지명도 이제 주요 지명만 딱 줄였고요. 1300명을 사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삼국지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은 딱 20명밖에 안 돼요. 아, 나머지는 주요 인물들. 예, 대사 한마디 하려고 이름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한 번 말하고 다시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인물 20명으로 줄이고 지명도 확 줄이고요. 그리고 그 20명 인물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잠깐 뭐 보여드려도 될지 네네, 모르겠는데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인물 소개가 앞장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인물 소개를 이 맨 뒤에다 넣었어요. 따로 되어 있네요. 예. 아, 1권의 주요 인물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보시라고. 아. 예, 이렇게 보시라고. 이게 읽다가 모르는 사람 나오면 여기를 예. 딱 보면 설명이 나오는 거네요. 책갈피도 되고 인물 소개도 되고. 여기 또 이제 그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영어로 이제 디테일 디테일이 살아있는. 혹은 네. 웰메이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네. 하죠. 정말 네. 네네. 인물이 이제 각 권마다 다른 주요 인물들이 지금 1권이랑 2권의 네네. 주요 인물들 소개가 나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보시면서 얘가 누구였더라 하면 뒷장의 책갈피를 보시면 되는 그렇죠. 네, 팁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 삼국지는 정말 앞 페이지로 넘겨가면서 볼 필요가 없는 삼국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광야를 달리는 적토마처럼 네. 앞만 보고 달리시면 됩니다. 달려가면 예, 되는. 뒤돌아볼 일 없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정말 삼국지 너무 읽고 싶으셨던 분들은 정말 하룻밤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할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런 삼국지를 지금 어떻게 쓰신 건지, 네. 인물도 뭐 20, 30명 내로 확 줄이시고, 또 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감독님. 제일 고민됐던 게 뭐냐면 네. 그 부담감이었어요. 그 전작들에 대한 부담감. 너무 많으니까. 일단 나관중이란 분은 네. 500년 전 분이니까 설민석하고 비교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동시대를 살아갔거나 살고 계신 정말 너무 감히 제가 어떻게 뭐
눈도 마주칠 수 없는 많은 선배님들이 삼국지를 쓰신 거예요. 많은 작가님들이 네, 쓰셨죠. 작가님들이 삼국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이거를 따라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설민석만의 색깔을 내야 되는데 제가 황석영이나 이문열 작가님처럼 막 필력이 좋은 소설가도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저만의 색깔을 넣은 것이 사론입니다. 사론. 오, 네. 개인적인 견해. 아, 설민석 선생님만의 견해가 이 해석.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오, 네네. 그래서 이 다른 책들은 소설처럼 쭉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쭉 개입을 하지 않죠, 작가님께서. 근데 저는 완전 개입을 하죠. 아, 역시 약간 역사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소설처럼 쭉 이제 지나가다가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 예, 이렇게. 딱 입에 넣어주는 거네요. 뭐 예를 들면 네네. 그 유비에 대한 인물 묘사가 원전에 그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 귀가 너무 커서 어깨까지 늘어져 있죠. 있고 눈이 이렇게 찢어져 네. 있고. 팔이 길어서 무릎까지 다 있고 이게 거의 뭐 외계인이 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사론을 통해서 나름 해석을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 1000년 이상 중국 백성들의 그 염원이랄지 바람이 이렇게 덧붙여진 소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비가 귀가 큰 이유는 많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주기 위해서이고 팔이 긴 걸로 묘사한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함이며 얼굴이 백옥처럼 하얀 것은 그의 마음이 깨끗함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사론. 저도 이 생각이 네. 나는 게 이 어릴 때 삼국지를 읽는데 네네. 막 이런 내용 있는 거예요. 뭐 다 키가 8척이고, 맞아요. 뭐 덩치는 얼마만 하다. 그래서 제가 이 척 단위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키들이 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클 수가 있나, 다 거인들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나이 어린 독자분들도 이게 왜 이런 묘사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써주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없죠. 물론 그 칼의 길이를 보고 뭐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거구시다라고 하지만 그 칼도 사실은 장식용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근데 이순신 장군님을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아담하고 왜소한 체형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꿈꾸는 영웅상을 그리다 보니 점점 덩치들이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식견이 들어간 사론이 책에 들어있는 거네요. 요것이 설민석 삼국지만의 색깔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나이 어린 독자들도 많이 읽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귀가 왜 어깨에 다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ET라고. 네. 예. 네, 이런 설명들도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저희가 지금 시청자 10,000명을 돌파했다고 아, 근데 제가 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시청자 10,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 엄청난 거죠. 그냥 정말 설민석 쌤이 삼국지 얘기한대라는 말만 아, 그래요? 듣고 실시간 네. 생방송을 지금 보러 10,000명이 들어오신 거니까 엄청난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들고 계신 모바일폰 주저하지 마시고 네. 지금 생방송 라이브 진행하고 있다고 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네, 거침없는 네, 문자를 날려주시면 그렇죠. 제가 앞으로- 멋진 삼국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들어와 주셔도 된다는. 네네. 네, 앞으로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네네. 나올 물론이죠. 것입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네. 아니, 책 속에 지금 보니까 아까 책을 네. 보여주셨는데 이 인물 소개도 그렇고 그림이 있어요. 사파요. 네. 네. 그림이 있어서 네. 이렇게 일러스트를 넣으신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전 무조건 가독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나왔던 그 삼국지들을 보면 네. 물론 이제 그 시대적인 이제 흐름이긴 하겠지만 글만 빽빽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막 이렇게 봐도 다 그리죠. 10권 내내 다 그리죠. 심지어 제가 네. 어려서 처음 읽은 삼국지는 세로였습니다. 이렇게 글자만 계속 있었겠네요. 예, 세로 줄이고 네. 사판 없고 가끔 나와도 흑백인데 답답하죠. 멀미 어지럽죠. 어지럽고 네. 막 아니 이렇게 좋은 소재를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표지는 조금 무게감 있게 갔어요.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독자분들이 이제 들고 지하철에서 다녀야 딱 들고 되는데. 다니는데 나 삼국지 읽어. 그런데 여기서 좀 너무 막 캐리커처처럼 나오면 정말 디테일이 감사합니다.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쵸. 최대한 무게감을 싣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사파를 넣는데 그 사파 자체는 최대한 이제 현대인들이 봤을 때
부담이 없는 사파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니까 그림들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네, 제가 뭐 대표적인 거 이제 뭐 네.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있어요. 관계도, 인물 인물 관계도. 관계도 이렇게 해야 알거든요. 약간 네. 누가 누구 부하야 이런 거 맞습니다. 관계도를 봐야 알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일러스트들도 있고. 네, 일러스트도 네,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책으로는 살짝 보여드리고. 말의 색깔이 왜 이렇게 불타는데 빨갈까요? 그래서 적토마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그림이 네. 어린이들만 좋아할 것 같은 그림도 아니고 어른들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일러스트네요. 너무 이러니까 좀 홈쇼핑 같아서 네. 예. 저희가 예, 준비한 책 게 있기 속이긴 때문에. 한데 근데 이제 이 그림 하나하나도 제가 좀 신경 써서 연출한 것이 이제 2권이 곧 출간이 될 텐데 2권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적벽대전 직전에 그 제갈공명과 네. 동호의 주유라는 장수가 만나서 네. 우리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우리 싸울 피책을 각자 손바닥에 한번 적어볼까요? 네. 유명한 장면이죠. 유명하죠.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재미가 없어서 네. 제가 어떻게 좀 부탁을 드렸냐면 이렇게 불화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화공을 네. 펼치자고 해서 썼다 치고 네. 주유구 제가 공명이에요. 네. 손으로 한번 제 이렇게 보여준다. 저를 이렇게 보여줘야죠. 이렇게 한번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예, 이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본 거죠 이게? 미스터 선샤인의 네. 예. 요대로 서로 이제 불화자를 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제 역사에는 사실 어떻게 보여줬다는 설명은 없으니까 선생님의 그렇죠. 상상력과 생각이 들어간 일러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적 해석이죠. 네. 아니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보여줘도 보일 수도 되고 있고, 이렇게 뭐 보여줘도 보일 수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줄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작품에서 네. 오마주 모티브를 얻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좀 재치 있게 좀 그러면은 지금 이 책 해석해봤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일러스트 보실 때 네.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무엇을 포인트로 그리셨을까를 좀 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책에는 글자 한 글자, 그림 한 네. 터치까지 포즈, 버릴 게 없답니다. 포즈 하나, 뭐 그럼요. 자세 하나, 표정 그럼요. 하나까지 물론이죠.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시청자 분들에게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은 일러스트를 하나 꼽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픽 일러스트. 원픽 도원결이. 도원결이 장면.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꽃, 벚꽃이 달리는 벚꽃인가요? 저기 복숭아꽃 복숭아꽃인가요? 도원 복숭아꽃이 예. 달리는 곳에서 네. 세 명이 유비 네. 관우장비가. 근데 김소영님은 네. 저 그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심상이 뭐세요? 그냥 솔직하게 떠오르는 심상 뭐 기쁨, 슬픔 뭐. 되게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느낌이 밝고 상쾌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저게 그날 유비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유비는 시작하자. 그럼요. 네. 몰락한 황실의 후손인데 집안이 망해가지고 돗자리 짜고 살았잖아요. 홀어머니 모시고. 네네네. 근데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장비와 관우라는 동생들을 만나고 이제 뜻을 이룰 수 있는 첫 맹세 자리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때 나는 오늘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이야라고 실제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알잖아요. 앞으로 올 고난과 저들의 마지막을 아니. 네네. 저 부분 집필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책을 쓰다 보면 그 책 속의 인물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유비는 몰라요. 모르죠. 자기의 미래를. 저는 알아요. 근데 유비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유비 삼형제 운수 좋은 날이라고 붙였어요. 정말 사실 독자들이나 작가는 이들의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다 알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이 세 명의 첫 시작인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모든 게 상쾌하고 행복한 그런 날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만남 때문에 그렇게 아플 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옛날에 그 운수 좋은 날 저 중학교 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아내가 죽어 있고 네네. 거기서 좀 모티브를 얻어서 소제목도 운수 좋은 날로 이렇게. 네, 정말 뭐 네. 소제목 하나까지 역시 놓칠 게 없는 저희가 그러면 이 미니 강연을 지금 잠깐 들려주셨는데 또 한 장면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초선을 소개하겠습니다. 초선. 네. 삼국지를 안 읽은 분들도 초선은 알죠?
삼국지는 이게 사실 한 1800년 전 중국의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분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시는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은 몇 명 나오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하는 게 바로 초선이죠. 예, 그럼 초선은 누구냐? 네. 간단히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삼국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분 30초 만에 삼국지 앞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때는 3세기입니다. 3세기 중국 한나라였어요. 400년을 이어져 오던 한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무능했고 나이가 어렸고요. 네. 황제 주변에는 십상시라는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네. 내관들이 네.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난을 벌였는데 머리에 누런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죠. 자, 그럼 농민들이 황실을 엎으려고 해요. 이건 사실 역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중국 각지에 뜻있는 젊은이들이 황건적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유비삼형제도 있었고 조조도 있었고 손권의 아버지 네네. 손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올라와서 황건적의 난을 이제 진압하고 네. 와, 여기까지 되게 긴데 원래. 그죠? 거의 한 1분 만에 진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십상시도 제거를 했어요. 네. 조조가.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세계가 와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네. 황제를 도우러 온답시고 지방 호족 중에 한 명이 와서 오히려 황제를 빡 붙잡고 오. 새로운 국정농단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이 사람이 욕심으로 네. 가득 찬 이 나쁜 유명한 놈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두 네. 글자 네. 동탁입니다. 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아주. 정말 나쁜 네. 놈. 얼마나 나쁜지 책 보시면 압니다. 네. 근데 완전 이게 막 욕망으로 가득 찬 완전 노인인데 이 조조도 유비도 꼼짝을 못하는 놓치질 못하는 거예요. 네. 동탁아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동탁 옆에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무공을 자랑하는 제가 좀 흥분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지금. 절대 신공. 이소룡도 성룡, 이연걸도 이길 수 없는 절대 무공의 최강자가 있었죠.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여포. 역시 삼국지를 네. 아니, 너무 재밌는 장면인데. 빠져들고 계시는 분. 1분 만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압축적으로 들었습니다. 2분. 네. 그 여포가 지키고 있으니까 어쩔 수 너무 없는 세니까. 거예요. 너무 세. 네. 유비, 장비, 관우, 여포 3대1로 싸우는데 3인자 못 이겨.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정말. 너무 세요. 네. 관우의 청룡 오늘도도 장비의 장팔사무도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힘으로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국무총리쯤 되는 분쯤에 이제 왕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무총리, 네. 애국자였죠. 그는 생각했어요. 저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어. 생각하는데 그 눈에 자신의 수양딸이 보인 거예요. 네. 이 수양딸이 바로 초선. 초선은 친딸은 아니고 어렸을 때 이제 데려다 키운 수양딸인데 굉장한 미녀였습니다. 뭐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실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유, 네. 지금 만삭에 이제 곧 네. 어머니신데 네, 네. 아나운서계의 4대 미녀 아니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한 네. 400대이거든요. 초선은 중국의 4대 미녀. 얼마나 이뻤는지 네. 초선이 달밤에 이렇게 정원을 거니는데 네. 둥근 달이 너무 부끄러워서 오. 구름 뒤로 이렇게 모습을 숨겼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미녀였던 미녀죠. 거죠. 네. 그래서 왕윤 생각은 우리 초선을 여포에게도 소개시켜주고 그 동탁은 양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여포에. 네, 맞아요. 동탁에게도 소개시켜줘서 서로 이렇게 이간질을 라이벌로 시켜야겠다. 이간질시켜야겠다. 반관계. 네, 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소개시켜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선한테 얘기하는 거죠. 초선아, 너 동탁한테 첩으로 가야겠다. 그래야 여포가 동탁을 죽이지 않겠니?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겠니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초선이었으면 전 죽고 싶었을 거예요. 싫다고 하죠. 아빠가 알아서 하지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아니 하죠. 내 꽃다운 그러니까요. 내 청춘과 젊음 내 인생은 뭐라고? 그래서 초선이 저희 책에도 그렇고 막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너무 고민을 네, 해요. 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데 이제 아버지 왕윤이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으니까 그래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 팔려가서 노비가 되거나 기생이 됐을 텐데 한번 태어난 몸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못 바치지 뭐. 밤새 초선이가 울다가 함께 울어주던 새도 지쳐 떠난 뒤에 초선이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네. 내가 이 한 몸 바치겠다. 열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동탁에게 나 시집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걸 제가 일러스트로 그림 작가님께 그리셨어요? 부탁을 아, 했는데 네. 왔는데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러스트가 그래서 준비가 될까요? 안 됐으면 네. 설민석의 책을 통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예. 일러스트인 거죠. 네. 너무 정말 어떤 큰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그 열사죠. 장면을, 네. 그 우리 저 임진왜란 때 논개처럼 네. 그 장면을 일러스트로 또 담으신 거네요. 다 하죠. 그 장면을 좀 여러분께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사실 정말 몇 분 안에 삼국지 초기부터 지금 초선이가 나오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네. 설명을 들었는데 네네. 저도 모르게 지금 약간 강의를 듣는 것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실감이 확 나는데요. 네. 진짜 삼국지는 네.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정말 약간 빠져나올 수 없는 약간 정말 개미지옥 같은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개미지옥? 개미 천국으로 좀. 천국, 개미천국. 네, 개미천국인 네.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저 같은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분들까지 다 빠져들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삼국지를 이제 음식에 비교하는데요. 네. 평양냉면이다. 평양냉면, 혹시 함흥 파세요? 평양 파세요? 저는 평양. 맛을 아시는군요. 근데 저도 막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고수는 아니죠. 보통 이제 뭐 자장면이나 함흥냉면 네. 이런 비빔냉면은 비빔냉면. 네. 남녀노소 누구나 처음 맛보면 처음부터 맛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호불호도. 평양냉면은 이게 무슨 맛인가 싶죠. 처음에는. 뭐야?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네. 그러면 좀 표현 죄송한데 미쳐요. 아, 제가 그래요. 생각나서 막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래서 모임 만들고 막 투어 다니잖아요. 아시죠? 예. 자다가도 생각나고. 예. 그래서 삼국지는 지금 이제 아직 도전해 보지 않은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빠지면 네. 그냥 재미를 넘어서 그러니까 일반 중국 무협지는 그냥 재미만 있잖아요. 남는 게 없는데 너무 삶에 이 많은 걸 주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이런 입문서를 통해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거는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평양냉면에 처음 진입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설민석의 입문서처럼. 삼국지는 이제 뭐 약간 면류로 따지면 자장면이죠. 그러니까 면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일단 자장면을 먹어봤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이는 함흥냉면. 그게 이제 있죠. 뭐 여러 네네. 그 소설 삼국지들 가고 마지막에 이제 원전까지 가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평양냉면. 아. 이렇게 단계 밟아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BTS 네. 굉장히 인기 많아요. 저도 좋아하고 팬이시라고 네, 뭐 저도 아주 팬이죠. 계속 네. 하는데 BTS 못지않은 아마 또 새로운 그런 역사 속의 아이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삼국지에 한번 빠져드는 순간 예. 그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물론이죠. 어느 순간 팬이 되는. 팬 정도가 아니고 거의 네. 뭐 멘토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이 아니 듭니다. 사실 지금 네. 시청자가 15,000명 돌파했다고. 네, 그게 참, 저희가 네. 아까 이렇게 하트를 날려드렸는데 네. 또 15,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쪽 네. 보면서 같이 한 번 더. 여기를 보면서. 네. 2만 명. 여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지금 네.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블 영화를 사실 저는 최근에 그 엔딩이 나왔잖아요. 엔드게임. 근데 저는 사실 그 중간에 안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남편은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당장 보러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고 나서 처음부터 봤더니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 삼국지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삼국지가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세계관이 방대한 거예요. 너무 얘기가 크고 마블도 그렇지만 등장인물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각기 사연이 너무나 구구절절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면 이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쾌감을 느끼고 마지막에 맞아요. 거의 뭐 기절 수준으로 좋아하는데 거기까지가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게 조금 그 삼국지의 진입 장벽이 아니었나 싶어서 네. 그러니까 뭐 좀
이거를 대중화할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뭐 만화나 뭐 웹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작업들이 전 충분히 깊이 있는 삼국지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뭐 평양냉면에도 저희가 지금 삼국지를 비유했고 마블 영화에도 비유를 했는데 사실 그냥 재미있어요.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네. 또 요즘은 이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삼국지 읽어라 그러면 왜 읽어야 되냐? 지금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 삼국지를 읽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게 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매 장, 매 이야기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삼국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사명감의 삼국지를 연구해서 책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연구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막 감동적이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막 꿈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뭐 눈을 뜨면 뭐 삼국지 원고에 막 유비 뭐 손권이 막 뛰어다니고 눈을 감으면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제 막 가위를 누르고 그런 이제 네. 수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매 회마다 저를 반성하게 하는 반성록이었고 또 교훈을 주는 스승이었는데 짧은 예를 들면 네. 삼국지에 참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성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같은 네. 동맹 맺은 장수예요. 네. 그럼 보통 이 성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포위를 하겠죠. 네. 근데 삼국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포위하지 마라. 음. 북쪽에 문 하나는 열어주고 공격을 해라. 오. 여기를 공격하는 본질이 뭐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성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아니면 적장의 수급 정도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문을 열어줘라. 왜냐하면 둘러싸면 결상전 할 거예요. 맞아요. 쥐가 네. 궁지에 물면 물듯이 문을 항상 열어주고 조금 공격하면 확 도망가거든요. 네. 그때 숨었다가 적장만 딱 잡아요. 아. 근데 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부모님들이 인간... 네. 자식을 네. 너무 궁지에 물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직장 상사, 뭐 부하 직원 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궁지에 몰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런 부분도 전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현명함이 무엇일까? 때로는 네.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눈 감아주는 미덕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니까 네. 매 장 하나하나가 반성록이고 아. 매 장 하나하나가 거의 저한테는 뭐 그런 교과서처럼 바이블처럼 많은 이게 도움을 뭐 주죠. 영웅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싸움이고 전쟁이지만 정말 사람 관계, 내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네. 데이비드님의 댓글 중에 설민석 선생님이 저에게 삼국지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문을 열어주는 책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삼국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 같다는 너무 행복해하시는 지금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삼국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데 네네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책, 드라마, 영화 많은 것들을 참고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나관중 작가였다면 혹은 내가 드라마 PD였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일단 개연성부터 좀 만들 것 같아요. 제 드라마는 아니지만 제 책도 최대한 2권밖에 안 되지만 네네네. 개연성을 최대한 신경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삼국지연의가 500년 전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표현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 일단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개연성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유비가 전투에서 패하고 막 후퇴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책 사인 제갈공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10만 개를 가져와요. 네. 그래서 이 돌로 진을 만들어요. 네. 석진을. 네네. 그러니까 적이 오니까 갑자기 돌들이 일어나. 그래갖고 막 싸워요. 이게 무슨 갑자기 뭐예요? 네네. 이게 반지의 제왕도 마법처럼. 아니고. 예. 네. 하늘에서 막 광풍이 네. 불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명은 천문과 지리에 능하니 뭐 지형과 뭐 날씨를 잘 이용해 싸웠다. 이걸 그렇게 쓴 거라고 믿지만 그대로 읽으면 이게 그렇죠. 지금 현대 독자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가 싶죠. 그냥 괴 소리죠. 네네네. 괴상한 얘기죠. 네네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저거 적벽대전 유명하잖아요. 네. 적벽대전에서 좀 전에 우리 이거 했잖아요. 아, 네. 불렀어. 그게 좀 네, 저는 조조를 이해가 안 공경하자. 갔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공을 쓰려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불을 붙이면 적에게 갈 텐데 네.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한겨울 음력 11월 20일 동지였습니다. 엄청 추울 때요. 그럼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똑같으니까 북서계절풍 시베리아 기단이 북서풍이 불어와요. 근데 조조가 북서풍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을 지피면 제 얼굴로 이렇게 네, 나오는 네. 거죠. 그래갖고 주유라는 장군이 고민하니까 큰일 났다. 예, 그 동맹군이었던 공명이 제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재단을 쏴주세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기도를 이렇게. 네. 그 방향의 바람이 바뀌게. 바뀌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저도 읽으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제 그 부분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삼국지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 제가 아는 좀 상식인데 우리 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거든요.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그 북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이제 기단이라고 그래서 공기의 집단이에요. 그 공기의 집단의 특징은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밀려오겠죠. 네. 그게 바람이거든요. 근데 시베리아 기단 덩어리가 한번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3일 불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고기압 뒤에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분포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기압이 낮으니까 이젠 반대로 동남쪽에서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라가요. 이게 삼한 사온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 보통 그 따뜻한 바람이 불 때는요, 미꾸라지들이 네. 나와서 이렇게 자연적인 증상이 미리 나타나는 거군요. 기압이 낮으면 네. 물에 녹는 산소의 양이 적을 테니 숨을 쉬려고 미꾸라지들이 입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착안을 해서 그래, 공명은 천문과 날씨에 능하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었으니 언제는 동남풍이 불겠구나를 예측하고 그거를 그대로 주위한테 저 바람 바뀌는데요. 네, 이러면 좀 모냥이 그쵸, 그러니 그쵸. 바꿀 수가 있는데 네네. 묘책이라도 있는 거예요. 네네. 재단을 좀 쌓아주고 미성년들을 하얀 옷 반드시 하얀 옷이어야 합니다. 깃발을 들고 제가 기도할 때 주변을 네. 돌게 칼을 든 무장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부정이 타요. 네네네. 왜냐하면 기도가 끝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주유가 자기를 죽이러 올 거라는 걸 아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네네네. 뭐 그렇게 쇼를 했다는 형식으로 개연성을 좀 만들어. 개연성을 만드셨을 것 같다. 지금 사실 이 내용 적벽대전의 내용이 사실 2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약간 스포를 지금 좀 스포를 좀 했습니다. 해주셨는데 약간, 네. 사실 저는 듣기만 해도 너무 네. 재밌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온 장면의 그 밑바탕에 있는 내용까지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인문서로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00년 전의 역사를 이제 21세기 현대적으로 맞춰서. 이제 재해석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급하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선생님의 최애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입니다. 너무 어렵는데요? 최애 주인공 1300명 중에 출인 30명 중에 최애 주인공이 있으실 텐데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1299명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요. 최애 주인공. 저는 유비 가겠습니다. 저는 유비가 좀 싫었었어요, 어릴 때. 읽으신 분들이래. 네. 맞아요. 궁금해요. 네. 이유가 궁금해요. 유비를 보통 안 읽으신 분들은 유비밖에 몰라요. 그쵸, 그쵸. 근데 읽은 사람들은 실망해요. 저는 막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머리가 나쁘고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만 있냐면 가슴만 있어요. 덕장이죠. 네네네. 덕장.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냐면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듯이 유비가 조조를 피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함주라는 지역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예. 슬프죠. 네. 근데 이제 진군 속도가 느리니까 곡병이 손을 잡고 얘기해요. 저기 주공, 백성 버리고 가야 됩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조조군 쫓아옵니다. 그쵸. 우리가 살아야 훗날을 도모하고 훗날을 도모해야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으니 일단 백성 버리고 우리가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유비의
감동적인 명대사가 나오죠. 백성이 나를 버릴지라도 네. 나는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데 멋있는. 여기서 공명이 완전히 그냥 심장이 터지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다 대고. 이 감동. 그때 마침 막 영화처럼 관우가 배 타고 나타나서 이제 그 형주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심장이 터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유비의 매력이 아닌가. 많이 부족해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힘이 센 관우장비, 마초학충이 쓸 수 있었고 머리가 나빴기에 서서나 공명 같은 책사를 둘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유비를 그리워하는 것은 21세기 현대사회는 조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정치인들, 대기업의 리더들 온통 조조의 세상인데 지금은 없는 그러나 그리운 그런 갈증에서 가슴이 따뜻한 유비를 최애 캐릭터로 골라봅니다. 네. 그 유비가 조조를 피해서 형주의 이제 다른 성으로 갔을 때 또 관우가 이제 막 언덕을 넘어서 쫙 나타나고 그때 정말 저도 막 어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도와주러 나타나죠. 다행이다. 근데 사실은 유비가 살짝 말하면 너무 자주 도망을 다녀가지고 한두 번 다닌 게 아니라 뭐 계속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니까 저는 답답했었거든요. 지연이에서 이제 관우가 탁 언덕을 넘어서. 근데 그때마다 사실 유비가 변함없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애 캐릭터가 유비시라는. 그리고 저희는 시청자가 지금 2만 명을 돌파했다는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예, 지금 너무 좋아하고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근데 해보았습니다. 2만 명이면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거의 역대. 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많이 웃고 계세요. 근데 2만 분이 사실 이 방송을 1시간 만에 이렇게 모여서 봐주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질문들을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설민석의 삼국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저희 신랑이 삼국지는 원본으로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아이에게 리동혁의 삼국지를 줬다고 합니다. 저는 삼국지를 안 읽어서 지금 어머님께서는 차이를 잘 모르시겠대요. 리동혁의 삼국지, 그리고 뭐 다른 삼국지들도 사실 많죠. 설민석의 삼국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어머니들은 뭘 읽으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리동형님은 이제 그 제중 한인 학자로서 그분의 업적은 원전 삼국지를 그 현대어로 가장 근접하게 이제 번역해 놓으신 정말 그대로 번역을 하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치 있고 명작이긴 한데 지금 이제 문제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면 아니 그러니까 김소영 아나운서 같은 님한테 제가 적극 추천을 하는데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읽기는 그 아직 면을 입에 대보지 못했는데 바로 평양냉면 권하는 거하고 좀 같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자장면처럼 친근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고 그런 입문서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보네요. 보면 이제 일단은 우리 아이들한테 설민석의 삼국지를 읽어보고 너무 이 친구가 재밌어한다. 그러면 그때 10권짜리 삼국지에 도전해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요. 그 아직 2권이 출간이 안 됐습니다. 8월 20일 날 출간이 되는데 그 2권 마지막에 제가 뭘 넣냐면 제가 우리 삼국지는 입문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삼국지를 완독한 분들이 자신의 그 레벨 테스트를 하게 OX를 해놨어요. 마지막에요? 찾아가게.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은 황석영의 삼국지, 이문열의 삼국지. 그런 게 2권에 나와요? 마지막에 너무 좋다, 자가 테스트.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정말 삼국지 매력에 빠졌을 때 뭘 읽으면 좋을지를 추천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거 다른 출판사들에서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아니 저는 삼국지 이렇게 붐이 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이건 진짜 저도 그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다음 질문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설민석 선생님은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들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 너무 멋지신데 자기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이 방송에서 술도 안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들어서 많은 독자분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외적인 관리인가요? 아니면 내적인? 둘 다 아닐까요? 외적으로도 사실 너무 관리를 잘 하시지만 사실 그게 둘 다 하시니까 되는 걸 텐데 책을 이렇게 또
계속 새로운 책을 내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관리를? 그 외적인 부분은요, 이제 건강인데요. 저는 그 좌우명이 있어요.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거 10개 먹기보다는 나쁜 거 1개를 먹지 말자.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좀 코미디처럼 재밌게 보는 게 삼겹살 집 같은 데 가면 이게 타잖아요. 네. 막, 야, 이거 다 빨리 잘라내요. 야, 암 생겨. 네네네. 아, 참. 담배 나 줘봐. 네. 이렇게 담배 피시고. 아이, 탄다니까. 따라봐. 그래서 약간 저는 너무 그 코미디 같고. 네네네네. 그건 마치 M 도날드 같은 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막 감자튀김이랑 네. 막 햄버거랑 잔뜩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네. 콜라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콜라로.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냥 뭐 건강한 막 보양식 먹기보다는 네. 나쁜 걸 안 하려고 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은 30년 금주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 있는 20살 때 한 6개월, 1년 먹어보고 네. 지금 뭐 30년째 안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는 제가 이제 애연가였는데 지금 금연한 지 한 17년 이상 이제 금연하고 있고 엄청난 자기 관리. 뭐 하여튼 그러시네요. 예, 건강은 그렇게 관리하고 내면의 관리는 삼국지를 보면서 네. 항상 혹은 다른 입문서를 보면서 스스로를 항상 반성하고 또 몰랐던 것들도 깨닫고 이러면서 또 마음도 계속 관리하고 그러고 좋은 있습니다. 강연을 하고 좋은 글을 쓰시면서 건강 관리와 내면 관리까지 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은품으로 책갈피를 다 받으셨대요. 네네. 여기에 무엇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네네. 이 책갈피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네. 2장인데 이렇게 딱 겹치면은 마주보고 네. 있죠. 네. 이게 자네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기에 내가 대답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임펜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내 네, 대답을 네. 쓰면 되는 거네요. 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많이 SNS에 써주시고 계시대요. 어휴,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써서 이렇게 탁 겹쳐서 하면 나오는 건데 선생님은 어떤 걸 쓰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책갈피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삼국지를 완독하신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열심히 읽다가 네. 관우부터 가고 장비 가고 네네네. 유비 가고 네. 하늘의 별이 되죠. 공명마저 갑니다. 네. 그래서 별을 품는 하늘이 되죠. 네. 그리고 삼국지가 딱 끝나고 나면 확 밀려드는 게 인생무상이에요. 맞아요. 그죠? 허무해요. 허무하죠. 그죠? 네. 도대체 뭘 얻고자 뭘 쫓아서 이 사람들 이렇게 달려왔나.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스스로 제가 던져본 거죠.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왜 살아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보통 행복하고자, 건강하고자, 네. 가족을 위해서인데 이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일을 위해서 행복을, 가족을, 건강을 내팽개치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이 현대인들에게 지금 우리는 과연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이루고 싶으며 뭘 이루려 이렇게 달려가는지 네.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각자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지라고 이 책갈피를 만들어 네. 봤고요. 이 책갈피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서 사실 책갈피로 평소에 써도 되고 그럼요. SNS에도 자랑해 주시면 또 우리 선생님도 해시태그를 찾아보시지 않을까 이제 가족끼리. 싶습니다. 저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전에 네. 여기 이제 네이버 네. 감독님이 이제 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감독님은 네. 이번 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너무 진지한 질문을 마이크 달아주시는데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현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눈앞에 있는 이 방송을 무사히 끝내고 싶습니다. 프로페셔널. 네. 네, 그래서 그럼 근데- 선생님께서는 저요? 뭘 적으실 것 같으세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답하는 동안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부담되네요. 여쭤보겠습니다. 멋있는 거 필요 없고요. 뭐 네. 타모 가족의 행복, 네. 건강이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은 제가 공부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미 그렇게 정말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생각 너무 제가 바로 여쭤볼까요? 말씀하셔가지고 네. 거창한 거 생각 안 자. 나는데 저는 어제 네. 진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랑 이렇게 있다가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흔한 얘기겠지만 네. 우리는 그냥 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얻고 싶은 게 있겠지만 가족이 이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오래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족의 행복. 네, 이루고 싶은 것 저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행복 네. 반드시 네, 이루어지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저도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의 네.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이 시간이 네. 뭐 2만 분 이상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네요. 아, 예,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다 보고 계시면서 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또 고민도 해보시고 사실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책을 읽으면 더 나에게 목적의식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요. 저희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아, 네이버 생중계 공식 질문이고요. 설민석 선생님에게 책이란 무엇인가요? 책이란. 저는 이 질문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작년인가 했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라디오스타에서 많이 하시는 어디선가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책이란? 요술램프. 요술램프. 네. 요즘 알라딘 영화도 유행인데 네. 요술램프. 요술램프. 네. 왜냐하면 마법처럼 저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멋진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그들을 통해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전달받게 해주고 네. 그리고 안개처럼 가려지고 캄캄한 밤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등불이 되어주기도 하니 이 책이야말로 내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요술램프가 아닐까. 사실 정말 그렇네요. 내가 수천여 년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인생의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요술램프다라는 네.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민석의 삼국지의 저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 또한 다시 집에 가서 삼국지의 명장면들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삼국지 대규모 강연도 하신다면서요? 네, 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예, 앞으로 3,000분 모시고 네, 3,000분을 모시고 강연을 하실 텐데 사실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이버 우리 삼국지 독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요새 제가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네네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공명의 지혜와 관우의 용기를 그대에게. 네, 너무 공명의 지혜와 간우의 용기를 그대에게. 네. 한 번 들으니까 바로 외워지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네. 가질 수 있도록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설민석 선생님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랑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